네, 안녕하세요. 빌딩 유닛입니다. 오늘 우리 모시기 어려운 이정원 이사님을 모시고 저희 신당동에 나왔는데요. 또 신당동에 온 이유가 근 1년 사이에 신당동에 있는 건물만 3개를 거래하셨잖아요. 아, 네. 그래도 자칭 타칭 신당동 전문가로서 저희가 신당동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겸 해서 나왔고요. 또 여기가 특히 이제 힙당동이라고 하고 있는 메인 거리인데 뒤에 워낙 오래되고 유명했던 발라닥이나 한이칼국수도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2호선하고 6호선이 있는데 143만 명이 갈 정도로 굉장히 핫한 동네예요.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 또 힙당동이 그동안 떴다라고 생각하는 게 2, 3년 정도 전? 최근에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이야기도 하고, 이런 힙당동 말고 사실 진짜 신당동이 좋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께 비밀스럽게 공개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유튜브 본 사람들만 이 신당동에 대한 비밀 정보는 여러분만 아는 걸로 합시다. 사실 최근에 신당동 거래량이 또 많이 늘긴 했잖아요. 사실 이런 약간 힙한 상권의 대명사 중 하나가 연남동인데, 연남동이랑 신당동 최근 5년 사이에 거래량 어디가 더 많을까요? 신당동이 많을 것 같아요. 연남동 엄청 핫한데요? 연남동도 좋은 상권이지만 신당동이 커요. 굉장히 커서 저희가 통계로 보는 거래량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드네요.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연남동은 2020년도 전에 전성기였던 상권이고요. 여기는 이제 2020년부터 불붙었던 상권이기 때문에 확실히 신당동이 좀 더 뉴 MZ들한테는 훨씬 트렌디한 상권이다. 지나가다 보면 발라닥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닭집입니다. 이런 치킨뿐만 아니라 편의점처럼 막 뭐 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대표님이 약간 발라당까지. 쇼플렉스 이렇게 뮤지컬을 보면서 밥을 먹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한이칼국수, 사실 물총 칼국수의 대명사 중에 하나고 초창기 때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잘 된 그런 브랜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중앙시장으로 가는 길인데 옛날에 양곡시장이었다고 해요. 원래 쌀을 팔던 데잖아요. 그런 쌀을 팔던 가게들이 F&B 업체들이 들어서면서 좀 힙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MZ들이. 성수동 같은 경우는 공장단지, 그리고 뭐 정비소 이런 게 많았다라고 하면, 여기는 약간 양복 상회들이 많아서 그거를 좀 힙하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또 여기 대표하는 또 엄청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정주영 회장님이 여기서 시작을 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현대를 시작한, 여기 보면 또 이자카야도 굉장히 느낌 있는 이자카야가 들어왔습니다. 힙하게 2층에도 이렇게 들어왔네요. 와인바. 그리고 신당동 이제 중앙시장 이쪽으로 저희 가고 있고요. 한 3, 4년 정도 전부터 굉장히 힙한 신당동을 대표하는 그런 메인 상권 중에 하나가 됐죠. 그러면서 이 좌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낡은 건물들을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상업용 부동산적인 가치로는 재미가 없지 않나요?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좀 상업용 부동산적인 가치로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좀 고민을 할 것 같긴 해요. 수익성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신당동이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가 많이 팔리는 건가요? 여기도 물론 거래가 되고 신당동이겠지만 약수, 청구 쪽 그쪽도 이렇게 신당동이거든요. 비밀스럽게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공개하기 위해서 청구가 패션 업체들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무신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패션 회사들이 청구역 근처로 사옥을 삽니다. 실제로 거래한 사례 중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에서도 그 약수나 청구 쪽으로 사무실을 많이 구하시더라고요. 또 청구역부터 동대문까지 연결되는 무신사 라인이 있어요. 이 핫하고 거래가 많이 되는 이유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길이 이제 메인 상권인데, 옥경인의 반건조 생선뿐만 아니라 다른 힙한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곳곳에. 그런 업체들 때문에 여기 시장 자체가 원래 조금 노년층들이 많이 오는 시장에서 요즘에는 좀 힙해지고 좋아졌다. 요즘은 아니죠. 한 3, 4년 정도 전부터 그랬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신당동에 오면 자주 가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카페 어반디아라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좀 답살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어서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신당동에 오시면 카페 어반디아 한번 추천으로 가보실만 합니다. 사실 여기 신당동 같은 경우 또 대로변, 이 신당역 근처 대로변도 은근히 거래가 되잖아요. 이쪽 대로변에도 평당 1억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다만 여기가 이제 대로변이 좋은데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별로 없죠. 다 약간 묶여 있어서. 그리고 구획 정리도 제대로 아직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바로 옆에 있는 화학동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투자하실 때 염두하셔야겠네요. 사실 이런 데에서 약간 낮은 층에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개발하다 보면 수익성을 환원하기가 좀 어려워요. 개발이 이렇게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신당역 쪽으로 내려가면 사거리로 가시죠. 네, 이게 신당동 떡볶이 하면 또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를 만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떡볶이 한 접시에 라면 쫄면 살이 하나. 이게 우리 때 어릴 때 나왔던 노래예요. 제가 어릴 때 신당동 근처에 살지 않았는데 신당동 떡볶이는 알고 있었어요. 신당동 떡볶이집. 제 나이 때 이제 형님들 다 아실 텐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신당동이 약간 떡볶이의 성지로 원래 유명했던 그 곳이고, 마봉님 할머니께서 건물도 지으시고 너무 핫한 떡볶이 집들이 많고, 진짜 신당동 떡볶이 맛있냐 맛없냐로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찍는데, 아무튼 여기가 신당동이 떡볶이만 있었던 골목에서 참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피디님들하고 또 얘기를 했는데, 힙당동 생각보다 별로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합당동에 대해서 저도 많이 느끼는 바가 사실 뭐 상권이 커지거나 확장될 만한 동네는 아니에요. 업체가 한두 개 바뀌는 거 정도지. 어떻게 보면 그냥 업체만 바뀌는 데는 결국 한계가 있다. 성수동 같은 경우도 계속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개발행위가 되니까 나아진 거고, 근데 한남동 같은 경우도 개발된 것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신축이 많이 되잖아요. 여기 신당동은 신축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한계가 있는 거죠. 하드웨어를 못 따라가면 그 상권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힙당동은 어느 정도 좀 옛날보다는 MZ세대가 많이 들어왔지만 앞으로 개발되기에는 저는 분명히 한계가 너무나도 많은 그런 상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힙당동을 투자할 때 여러분들도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또 이쪽 신당동을 많이 거래해 보시는 입장에서 최근에 3개 거래한 것 중에 동쪽에 하나 편의점 건물을 거래하셨는데 그 건물은 어떤 목적으로 샀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 건물은 대로변에 있는 일반 상업지인데 덩어리가 30억대예요. 건물도 또 하드웨어 좋잖아. 5층짜리 다 올라가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평당가를 보면 제가 거래했던 것 중에 저렴하게 거래했다는 건 아닌데, 대로변에 있는 일반 상업지 땅이 30평이라고 하면 덩어리가 굉장히 좋은 편이잖아요. 서울 중심부에 건폐율도 90% 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덩어리가 좋으면 평당가가 조금 비싸다고 느껴져도 그런 걸 다 상쇄시킨다. 그리고 노후화된 건물을 살 때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신축하기 어려운 동네들의 건물을 살 때는 무조건 기본 하드웨어가 좀 받쳐져 있는 5층 정도 받쳐져 있으면 리모델링이나 살짝 수리만 하면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는데, 이거 새로 못 짓거든요. 물론 땅 면적이나 뭐 여러 가지도 따지셔야 되지만 건폐율, 용적률과 그 바닥 면적, 그리고 하드웨어 지어져 있는 그거를 많이 보셔야지 된다라는 거를 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죠. 이쪽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아이러브 떡볶이 메인 골목이 보이고 있습니다. 신당동 떡볶이 같은 경우 마봉님 할머니가 여기뿐만 아니라 저 대로변에도 건물을 갖고 있었고, 아이러브 떡볶이 같은 경우 DJ가 유명합니다. 음악을 틀어주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노래 뮤직박스 안에 DJ라네, 여기가 바로 그 DJ가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는 MZ세대 분들이나 외국인들이 떡볶이를 먹으러 그렇게 많이 온대요.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유튜브 중에 떡볶이라고 있어요. 떡볶이님께서도 여기 오셔가지고 리뷰를 한번 하셨었는데, 저희도 외국에 가면 그 외국의 전통적인 음식을 먹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떡볶이는 또 한국 전통 음식이니까 네. 서울에 떡볶이라는 거리가 있다고 해서 네. 많이 이렇게 트래픽이 올라서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신기하네요. 재밌네요. 요즘 트래픽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그래서 요즘에 사실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훨씬 트렌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몰라요. 우리 가던 데만 가지 우리가 뭐 상권 같은 거 막 이렇게 잘 고민하지 않는데, 그래서 요즘에 상권을 볼 때 저도 제일 많이 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얼마나 유입해서 들어오는지, 이런 걸 많이 보는 이유가 오히려 한국인들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훨씬 더 트렌디합니다. 우리도 사실 외국 갈 때 검색 더 많이 하잖아요. 드디어 저희가 무신사 스튜디오에 왔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가 알파카에서 거래한 멋진 사례 중에 하나, 무신사에서 매입했던 2022년만 해도 이 동네가 사실 특별한 게 많이 없었던 동네인데, 무신사가 여기를 매입하면서 다른 패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이제 무신사가 또 동대문 근처에도 사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까지의 블록 사이에 무신사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패션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약간 패션의 거리. 동대문에서 도매하시는 분들의 문의도 꾸준하게 많고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신사가 매입을 하고 나서부터 그런 패션 브랜드들의 입점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당동 같은 경우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도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신당동은 제가 느낄 때 오피스 상권으로 바뀌고 있다. 굉장히 힙한 뭐 상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근생 상권의 확장보다는 신당동에서 기대할 수 있는 상권의 확장은 오피스 상권이다, 그리고 판매 상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회사들이 매입하면서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나갈까를 비추가 주목되게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당동이 사실 이 근처는 또 이렇게 주택가가 많은데,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돼 있는 데다 보니까 또 어떻게 재개발이 될까,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측면이고요. 저희 회사에도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 군인 출신들, UDT 출신, 이런 뭔가 끈기와 열정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데, 보통 거래하고 나면 연락 안 받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럴 일 없이 의리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말 이 부동산의 의리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빌딩 UDT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빌딩 UDT 재미없지만 재밌게 봐주십시오. 재미있고요.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